전당대회에서 최경환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들의 출마나 후보 지지에 따라 전당대회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 한 달을 맞았습니다. 엇갈린 희비를 취재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꼴찌 추락이냐 중위권 도약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경주시가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수억 원씩을 들여 각종 뮤지컬을 제작해왔는데 대부분 얼마 못 가 막을 내리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대구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대구 경북에서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최경환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당권 경쟁의 최대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각 친박과 비박의 구심점인 만큼 이들의 출마나 후보 지지에 따라서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박계 5선의 이주영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새누리당 당권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같은 친박계인 이 의원이 먼저 도전장을 내면서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의 출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과 맞물려 전당대회 불출마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정치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본인은 어느 것보다는 친박의 영향력을 최대한 미칠 수 있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과 친박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 의원이 출마한다면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출마하지 않더라도 특정 후보 지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박계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지만 복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출마할 경우 친박과의 계파 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권보다는 대권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세를 결집할 전초전 성격에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비박의 후보를 엄으로 양으로 넣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박 내에서는 대권 후보로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친박계와 비박계의 핵심으로 새누리당 내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최경환, 유승민 두 의원의 행보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서문시장 야시장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일단 흥행에는 성공한 듯 보이는데요. 기존 상인들은 불만을 호소하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여름 저녁을 환하게 밝힌 서문시장 야시장. 맛있는 먹거리가 즐비한 판매대마다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 달 동안 서문시장 야시장을 찾은 사람은 250여만 명, 평일에도 5만 명이 넘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이용객은 개장 전주보다 평균 20%, 특히 토요일은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85개 판매대의 하루 평균 최고 매출은 289만 원, 최저 매출은 8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야시장이 서문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거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상인들의 반응입니다. 기존 상인들은 야시장으로 주차장이 저녁 7시 30분부터 통제되면서 손님들이 더 불편해졌고 매출도 오히려 줄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시장 때문에 빨리 차를 빼야 된다고 빨리 쇼핑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니까 손님 마음에 다급함에 자기들이 서둘러 이렇게 쇼핑을 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주차장 영업 시간에 대한 부분이 처음부터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건 개선해서 시간 연장을 한다든지 상가연합회에서도 불편한 점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인 가운데 야간 연장 영업을 하는 곳은 일부에 불과하고 야시장 인기에 임대료가 오르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 봤거든요. 실질적인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녁에 내면 먹고 온데 쓰레기 다 버리려고 해요. 불행이 다 그렇죠. 지금 그 이제 실질적으로 상인들 계획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마이너스라.
야시장 콘텐츠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너무 먹거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애들하고 볼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없었는 것 같습니다. 쇠퇴하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선보인 서문시장 야시장.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상가와 조화를 이뤄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 점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주시가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수억 원을 들여 각종 뮤지컬을 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몇 차례 공연하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형편이어서 신중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의 창작 뮤지컬 최치원. 국내 유명 뮤지컬 관계자들이 연출과 작곡, 주연 배역 등을 맡는다는 이유로 6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주에서 단 2차례 공연됐을 뿐 타 지역 순회 공연 계획은 대부분 무산됐고 경주 시민들조차 잘 모릅니다. 경주시에서 만든 뮤지컬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는데요. 뭐 최치원이나 별의 여인 선덕이나. 처음 들어보는데. 금시초문. 상주시가 최치원 제작비의 절반도 안 되는 2억 8천만 원을 들인 뮤지컬 무인 정기룡이 6,500여 명의 관객을 모아 흥행에 성공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작년 평가도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한정된 예산에서 이제 캐스팅이라든지 그다음 좀 무대 세트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했던 거죠. 경주시의회는 뮤지컬 최치원이 문제가 있다며 대구 공연 예산 6천만 원을 삭감했지만 경주시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가지고 이사장님 결재를 맡아서 공연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예산 삭감됐는데 그걸 전용해가 했는 거 아닙니까? 당초 1년이었던 제작 기간이 지난해 경주 엑스포 개최에 맞춰 석 달로 줄면서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주시가 최근 4년간 제작한 뮤지컬은 5편으로 25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서너 차례만 공연되고 막을 내렸습니다. 보통 뮤지컬은 30억, 40억이 기본이라 합니다. 이 적은 돈을 한다니까 돈이 적어서 안 된다. 이런 저항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시도해서 조금씩 키워나가서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접근해서.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지만 결국 단발성으로 끝나고 마는 관변 뮤지컬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출범한 가운데 지난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적법하게 뽑힌 국립대 총장 후보를 이유 없이 장기간 임용하지 않아 질타를 받은 교육부는 곧 경북대 총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북대 교수회는 기존에 뽑은 1, 2순위 후보를 교육부에 재추천하기로 의결했는데 교육부가 후보 재선정이 아닌 재추천을 요구한다면 총장 공백 사태도 끝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처남을 수행비서로 특별 채용했다가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면직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달서구청은 지난 4월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기준에 따라 이태훈 구청장의 처남 51살 구모 씨가 6급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지만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인사 절차를 거쳐 면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봉화에는 나흘 동안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낙석이 철로에 떨어져 열차가 탈선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 안에 열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굵은 장대비를 뚫고 굴삭기가 철로 위 돌덩이를 분주하게 드러냅니다. 강릉을 출발해 동대구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경북 봉화의 한 터널 입구에서 탈선한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 한 개에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낙석 대여섯 개가 이렇게 낙석 방지 펜스를 뚫고 철로 위로 떨어진 겁니다. 이를 발견한 기관사가 급점거하면서 기관차 앞부분이 탈선했지만 다행히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던 객차가 낙석을 타고 넘기 전 열차는 멈춰섰습니다. 비상제동 취급하더라도 제동 거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낙석 개소를 지나서 정차하게 됐습니다.
사고 구간은 낙석 방어용으로 콘크리트 터널까지 만들 만큼 평소 낙석 위험이 높은 데다 지난 나흘 3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비탈면 지반까지 더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영동선 양방향 철로 운행을 재개한 코레일은 사고 구간의 낙석 방지 펜스 보강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지난달 부도난 골프장을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건설사가 헐값에 인수하려는 의혹과 함께 수십억 원의 돈이 사라진 정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계약서를 분석해보니 수십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속보 하나 더 전합니다.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100억 원 가까운 돈이 사라진 정황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골프장 법인이 지난 2007년 시공사인 건설사와 맺은 공사도급 계약서입니다. 토목비와 건축비로 모두 425억 원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총 499억 원으로 74억 원 정도 늘어난 금액으로 계약이 변경됩니다. 영남대학교 건축연구소와 한국기술사회에 의뢰해 2007년과 2009년의 사업 실시 계획인가 신청서를 비교해봤습니다. 녹지는 7만 제곱미터가량 늘었지만 실제 돈이 많이 드는 체육시설과 공공시설 용지는 줄어들면서 전체 공사 면적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줄었는데도 공사비는 오히려 수십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공사비가 많이 드는 시설 면적에 대해서는 주는 반면에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는 녹지 면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사비가 느는 쪽으로 그렇게 서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고 그거는 건설사의 이익 증대를 위한 설계 변경이다. 당시 해당 골프장에는 시공사인 건설사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다는 게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건설 회사 홈페이지 같은 게 있잖아요. 사내 직원들이 들어가는 인트라넷 그거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띄워놓고 항상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컴퓨터에서도. 해당 건설사는 전기와 통신공사 등이 추가되면서 공사비가 늘어났다면서도 시방서와 설계도면 등 입증 서류는 시간이 지나 보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토지구입 과정에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챘다며 해당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채권단 협의회는 공사비 횡령 혐의로도 이 건설사를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오늘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10대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의장에는 김천 출신 4선 의원인 김웅규 의원이 선출됐고 3선에 문경 출신 고우현, 포항 출신 장둑 의원이 각각 제1, 2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구미시의회 시의원 9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서너 명의 시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증샷을 찍어 서로 확인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선거로 당선된 김익수 의장과 김태근 부의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삼성 야구 팬들 밤마다 속이 많이 상하실 텐데요. 지난 주말 비 때문에 새 게임을 진 삼성에게 이번 한 주는 꼴찌 추락이냐 중위권 도약이냐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야구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서건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시즌 반환점을 돌고 7월을 맞이한 삼성의 성적은 31승 44패, 승률은 4할 1푼 3리. 지난 6월 팀 승률은 3할에도 못 미치고 최근 10경기도 2승 8패로 모두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좋지 못합니다. 결국 10개 팀 중 9위로 삼성이 이렇게 최하위권에 오래 머물고 있는 것은 82년 프로야구 창단 이후 처음입니다. 구단이 적절한 시점에 해결책을 내어놓지 못해 팬들의 불만은 커지고 시즌 후반부의 희망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얀 곡선을 타다 보니까 또 조금씩 무리수가 나왔잖아요. 이제 마무리 쪽에 이제 투수들이 부족한데 이제 그 투수들이 조금 가부하게 걸렸고 몸에 조금 이제 무리가 왔거든요. 외국인 선수들이 돌아오고 부상 선수가 돌아오면 조금 나아질 거 아닙니까? 결국 코칭 스텝의 조금의 변화가 때가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하위 하나에겐 한 경기 차이로 쫓기고 5위 롯데와는 4경기반까지 멀어진 삼성. 이번 주는 3게임 차로 앞서 있는 6위 LG와 홈 3연전, 꼴찌 하나와 원정 3연전을 차례로 펼칩니다. 한화에게 지난해부터 약한 모습을 보인 삼성이 이대로 무너질지 아니면 위닝 시리즈를 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7월에 시작이 될 이번 한 주, 삼성은 낯선 자리인 꼴찌 추락이냐, 작은 희망의 조각인 중위권 도약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국제배구연맹이 주최하는 세계 비치발리볼 대회가 대구 도심에서 열립니다.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구 세계 비치발리볼 대회는 중앙도서관 옆 삼덕 주차장에서 미국과 스페인, 네덜란드 등 9개 나라 10개 팀이 참가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칠곡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칠곡군 양목중학교 학생과 교사 등 240명이 칠곡군 호국평화기념관 견학을 갔다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나흘간에 걸쳐 학생 66명이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칠곡군 보건소와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가건물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의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발견됐으며 현재 어느 음식에서 발견됐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대, 코이카 등 3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구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오늘 경북대 글로벌 플라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기업 등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교육 홍보하고 지역의 국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2002년부터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연수와 의료 봉사활동, 새마을 사업 등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아파트연합회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시 아파트연합회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전기차 구매 홍보와 아파트 입주자가 전기차를 살 때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동의 등 제반 절차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7일과 어젯밤 칠곡군과 구미시를 연결하는 남구미대교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폭주 행위, 이른바 드래그레이싱을 한 혐의로 32살 A씨를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드래그레이싱은 정지 상태에서 굉음을 울리며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승부를 겨루는 방법인데 A씨는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폭주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면허를 막 딴 신규 운전면허자나 이른바 장롱운전면허자 등 470여 명에게 10시간 연수에 25만 원씩 받아 모두 1억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65살 장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무등록업체에서 연수를 받다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과 울릉도 독도를 탐방하는 동해안 지질대장정이 오늘 울진에서 발대식을 갖고 10박 1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동해안 지질대장정은 경상북도와 동해안 5개 시군이 공동으로 기획한 통합 관광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성류구를 시작으로 영덕 해맞이공원, 내연산 12폭포, 호미곶, 양남 주상절리 등의 300km의 여정에 나섭니다. 안동시는 오늘 시민회관에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1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인문가치의 중심지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4일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브랜드가 특허청에 등록된 지 1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미디어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네, 7월 4일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